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월 30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고 어제 중요했던 FOMC 발표 결과가 어떻게 차트에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요한 내용이었던 FOMC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FOMC의 금리 발표는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였습니다. 항상 FOMC 금리 발표를 한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 이후 차트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현재 연준의 입장을 조금 알 수 있는 멘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FOMC 후에 기자회견에서 행정명령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롬 파월은 현재까지는 자기들은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아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왔던 상황과 완전 정반대되는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트럼프는 크립토 시장에 되게 친화적인 사람인데 비해서 연준은 중립적인 밸런스를 잡아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근거가 되는 발언들을 계속 해왔죠. 근데 어제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트럼프의 눈치를 연준도 꽤 많이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긍정적인 사인을 보낸 게 아닌가, 꽤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연준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나온 말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하고 있다, 지금 당장 말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다고 연준에서 야, 비트코인 우리가 전략자산 할 거니까 너네 다 사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쪽이 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 아주 대놓고 코인 쪽을 좀 힘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주게 되면 시장에 거품이 많이 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블이 좀 덜 생기는 방향으로의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 좀 모호하게 얘기했지만, 전 이 기조의 변화가 앞으로 연준이 잡을 스탠스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줄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나 라고 해서 꽤 유의미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메인 이벤트였던 파월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제 하락을 근거로 말씀드렸던 근거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요소들은, 첫 번째, 유의미한 볼륨이 튀지 않았다. 즉 점층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지금은 변곡의 사인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FOMC 발표 이후에 거래량이 갑자기 기존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으로 한번 튀어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하락 부분에서 말아 올릴 때였죠. 당연히 저는 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튀면서 그러면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유의미한 거래량이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일봉상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요소들을 살리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고점을 따주는 것이 유의미한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28일 날의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저는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부분도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의 매파성 기조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테더 도미넌스였습니다. 그런데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부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여기가 깨지면 대불장이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은 이 위에서 지지를 더블 바텀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제를 기준으로 이 세 가지가 모두 파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우선 테더 도미넌스는 아직 안 깨졌으니까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어제의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상방의 조건이 있었죠. 자, 상방의 조건 첫 번째는 바로 두 가지 중요 라인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선 유의미한 고점을 높이는 자리가
우선 첫 번째로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라고 하는 ICT 이론상에서 고점을 높여주는 부분, 다우 이론에도 이런 게 있죠. 하이가 나오는 고점을 높여주는 무빙의 고점 기준이 저는 이곳이라고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유의미한 고점을 높이는 중요 1번 자리가 있을 거고요. 여기를 강력하게 뚫고 2번 자리까지 도달해 준다면 숏은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 2라인이 깨지면 조금 늦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1번 자리가 깨진다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일봉상 22평 지지였습니다. 어제 양봉을 뽑아내면서 꼬리로 두 번 터치하고 현재 지지받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추가로 보고 싶은 건 여기 지금 점선 보이실 겁니다. 이 점선이 기존에 상승하던 추세선에서 하방 이탈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안착해서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비다 올라와 버리면 아마 중요 1번 라인도 건드리게 되겠죠. 이 추세선 J타를 기준으로 롱트라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중요 라인 1번을 아직 제 기준에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아직은 롱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건드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쯤 됐을 때 손익비를 보고 받아볼 생각은 있지만, 아직은 이 노란선, 굵은 노란선의 중요 1번 라인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라면 롱을 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여기에서 롱을 치는 건 뇌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칠 거면 여기서 거래량 터질 때 쳤어야죠. 근데 제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이 부분을 건드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쇼치기도 조금 애매하죠. 거래량 터졌고 이만큼 올라와서 죽을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시 살려내고 고점을 따는 걸로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있는 상태고 아직 달리고 있고 눌림에도 못 잡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롱 치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고,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 라인을 건드려 주고 난 다음에 눌림에서 여기 근처가 왔을 때 롱을 받아보는 게 조금 더 나은 매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정리를 해보면, 중요 라인 1번을 건드렸을 때는 짧게 롱트라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롱 진입을 했을 때에 중요 라인 2번까지 뚫어준다면 이런 식의 하락이 끝나고 상방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했던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긍정적인 발언으로 바뀌게 되면서 큰 악재가 해소된 느낌이 조금 든다.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숏에 대한 위험이 있음을 인지해야겠다 정도로 오늘 최종적인 의견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관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 보시면 단톡방도 있고 텔레그램 방도 있습니다. 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의견 교류도 가능하고 관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